예, 제 옆에는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주로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죠? 네, 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뭐 제가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쫙 한번 풀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노트북도 없고 그냥 왔잖아요. 네. 먼저 청년들에게 집중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맞아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전세 사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많이 접하시는 단어가 빌라왕.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접하실 건데 청년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렵지. 어려워가지고 네, 그렇죠. 보통 이래요. 현장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보면은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이게 젊은 세대들, 특히 저 같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 소득 수준은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다만 미학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쁜 곳에 살고 싶어하고 그렇지. 이런데 아, 그건 인간의 욕망이지 뭐. 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절대 명제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신혼집은 예뻐야 한다. 이거는 남녀노소 공유하는 그럼. 가치거든요. 근데 가진 돈을 가지고 보통 아파트를 보잖아요.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봐야지 하면은 저도 겪은 일인데 청년들 다 겪는데 막 눈물 나오는 그런 아파트를 보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는 살 수가 없겠다 우리 신혼집이라고 살터다 걸어 내려오면 앞에 신축 빌라가 하나 딱 멋지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래요? 하고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업자가. 네, 그렇죠. 그럼 들어가면은 요즘 잘 해놨어요. 정말 잘해놨지. 빌라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뭐 1층에는 커피숍도 있고 그럼 여기를 계약을 할게요 하는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많이 당했죠. 네. 보통 이 전세 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말이죠. 그 네. 계약을 할 때 네. 한간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그 등기부등본 띄워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제대로 안 나오는 모양이죠? 다 네. 나오잖아요 원래. 그 부동산 소개 정기서에서 네. 그걸 띄워서 주잖아요 원래. 그게 전세 사기라고 지금 불리는 깡통 전세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 보면은 시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저당 잡혀 있는 물건 이런 게 다 뜨잖아 등기부등본에. 네, 뜨죠. 그 부동산 업자가 띄워서 주잖아요 원래. 네. 안전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그럼 도장 딱 찍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중개사고예요. 그 부분은 중개사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그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서 채권관계를 제대로 분석해가지고서 중개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가격이 위조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네, 신축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 앱만 보더라도 거의 운동화 가격이에요. 바로바로 알잖아요. 신축 빌라잖아요. 새로 건축된 빌라기 때문에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세입자들이 이 어떤 빌라 자체의 적당한 가격을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더 대범하게 뭐 일으킨 경우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거래 가격 자체가 처음엔 없잖아요. 그러면은 꾼들끼리 서로 가격을 높여가지고 거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빌라왕들끼리.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실거래가가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들이 여러벌 굉장히 짓거리를 많아요. 다 했구만 아주 그냥. 네,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세교란 행위를 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지. 네. 근데 빌라는 안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신축 빌라, 건축업자까지 같이 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그럼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그럼 같이 그 놀아난 건가? 그걸 그렇게 봐야 되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공인중개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중개 사고로 실수를 해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짜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참, 근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 사례가. 젊은 청년들이 당하는 것만 그냥요. 그렇죠. 눈뜨고 코베 가는 세상이 돼버렸구나 완전히 진짜. 네, 맞아요. 자, 근데 지금 대책이 나오는 게 경매 유예를 하겠다, 경매 중단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일단 사람이 벌써 그것도 청년들이 벌써 세 명째 사망을 했어요. 극단적으로. 네, 지금 이제 인천 미추홀뿐만이 미추홀고. 아니라 동탄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울산도 난립니다. 울산도 이제 난리고요. 막 드러나는 거야 이게. 네, 맞습니다. 실효성 없죠. 벌써 두 차례 대책이라고 정책 꾸러미를 발표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극단적 선택은 일어났었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이 유서에다가 정부 정책 효과가 없다라고 유서에 적고 그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는 자기가 다 때려박았는데 그죠? 네. 대출까지 해서 네.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네. 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지 아예. 맞아요. 이게 되게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월세 사는 사람이 월세를 사는 이유는요,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그래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자가를 갖지 않는 이유는요, 못하는 이유는 매매 가격에 대한 돈이 없어서 그래요. 대출이 안 나오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전세 보증금은 우리들 전 재산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네, 그 날라간 거지 그게 다. 그걸 날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이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그 보증금이요, 5억, 10억 이런 게 아니에요. 막 9천만 원, 8천만 원 이래요. 맞아요. 이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또 이번에 세 번째 사망자 나오니까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또 내놓은 게, 그러면은 경매를 잠깐 유예하는 어떤 중단을 하겠다. 해달라고, 그것도 은행 등에다 채권자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공문을 보냈다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그럼 뭐냐면은요, 일단은요, 잠깐만 사용을 멈추어줘, 이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가능해요? 그게? 은행들이 따르면은 가능하겠죠. 일단은 조금씩 따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은행들 손목 꺾는 거는 잘해요. 보면은. 예. 제가 어디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은행들이 뭐 압수수색 당하기 싫으면은 따라야죠. 근데 문제는 하염없이 미룰 수도 없어요. 그 이거는요. 부실채권을 가면 은행이 망하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직원 잘리는데 그거? 이게 하염없이 미룰 수도 없고 해봤자 몇 개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잠깐. 네. 결국은 사용이 선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말하는 것도 그 사이에 그러면은 다음 주쯤에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뭘 하는데, 내놓겠다는 겁니까? 지금 얘기로서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두 차례 내놓은 것이 보면은 정부가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대두되는 차이가 뭐냐면은요, 지금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전재산인 보증금을 날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 보증금을 어떻게 날리지 않게 해주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건 정책적인 거고. 그렇죠.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 그렇죠. 날리게 된 사람들, 네. 경매에 물건이 넘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 계속 나오잖아. 이 사람들 구제하는 방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는 예. 거예요. 네,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유예에 있는 선순위 채권이 먼저 받아가고, 그러니까 은행 등이 글쎄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돈을 다 날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도 그러고, 저도 예전부터 주장했었어요. 이 사건 네. 터지기 전에. 예. 저는 사건 터지기 전부터 주장했어요. 이거 사건 터질 거니까 곧. 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 계약이에요.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전세금을 빌려주고 그리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담보로 그 주택을 빌려가지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채권이 있잖아요. 이 네. 임대차 채권. 이걸 정부가 그냥 흡수해버리자. 정부가 흡수해서 세입자한테 먼저 돌려주고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하자. 지역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면 되잖아요. 네, 세금 체납한 사람들 받아내듯이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에요. 사실은 핵심적 해결책인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에는 확실하게 손을 걷고 있어요. 지금. 뭐 재정이 많이 든다는 겁니까? 재정 예산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재정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안 맞는 거야 또? 뭐 그런 식의 논리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워딩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는 선을 그어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번 대책에. 이게 간단한 거죠. 굉장히 단순한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경매에 넘어간 물건들을 네. 정부 예산을 통해 갖고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정부가 구매해서, 그죠? 네. 구매해서 그 전세 자금 그 사기 당하신 분들한테 일단 보상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가 그걸 팔아서, 그죠? 그걸 보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되게 층위는 많아요. 지금 가장 극단에 있는 층위는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최악의 경우가 있을 건데, 근데 이거는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사이클이 그렇게 뭐 복잡한 것 같지 않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네.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하든가 해서 정부에서 일단 구매해서, 그리고 네. 피해 보신 분들한테 드리고, 뭐 100%든 70%든 간에 네. 합리적 조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걸 정부가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게 어렵겠죠. 지금 경매에 넘어가 있는, 그거 어떡할까? 왜냐면 그거는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있단 말이지.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요, 채권을 취득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운영의 방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대신 세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입자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경매에 이제 넘어가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은 위에 은행이 이제 경매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은행의 대출을 대신 갚아줘 버리고 그 주택을 취득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경매에 지금 던진 사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주택을 싸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야. 아, 그러니까 은행 말고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네네네. 은행은 거기서 이제 지네들이 팔아갖고 보존을 하면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야. 아니죠. 선순위 채권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돈을 받아가게 되기 때문에. 예, 아. 네네. 그래요? 이건 문제가 되나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은 국가가 그걸 책임지고 하면 된다. 그럼 간단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조금 결이 많아가지고 제가 결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면 헷갈릴 수 있어요. 네네네. 제 머릿속에는 이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뭉뚱그려서. 그래야지 이해가 편하니까. 핵심은 되게 간단합니다. 정부가 그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쎄. 예. 근데 이렇게 되면요. 세금을 뭘 그렇게 쏟아붓느냐라고 하는데 오해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 주택을 가지고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활용을 한 다음에요.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렇지. 개인들은 10년, 20년 못 버텨요. 정부는요. 100년도 버틸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요. 그거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다. 다음 사이클 만났을 때 회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네. 세입자들, 청년들이 이 전세 사기에 왜 많이 걸려드는지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건데 세입자들이 많이 몰렸던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렸던 신축 빌라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통했다라는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인기 많습니다. 이거는요 지리적이라든지 어떤 인프라 그리고 내부의 이런 내장재 예. 젊은 층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세금 낭비가 아니고요. 조금 길게 보면은요 나중에 이 재산 취득해가지고서 정부가 운영할 수 있구나. 그리고요 위기가 기회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 후보 시절에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이에요. 위기가 기회라고. 정부 나라 살림을 운영할 때 운신의 폭이 부동산 쪽에 관해서 제일 좁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가 가진 부동산 재산이 너무 없어요.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자꾸 민간에 팔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요 민간에다가 소유권을 넘기면은요 거의 비가역적으로 다시 공공에 안 돌아와요. 근데 이번에요 이 기회로 네. 우리 정부가 부동산 소유권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네. 근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이게 이 얘기는 이게 할 마음과 좀 다른 문제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얘기했었고 이런 얘기는 자주 나왔는데 네. 왜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데도 그런 정책과 대책을 못 세우거나 안 세우는 게 무능력한 겁니까? 아니면 잘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저는 뭐 군사 독재 정권이든 검찰 독재 정권과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마음이 없다고 보여져요, 저는요. 예. 왜냐하면은 정책의 기본은 마음이에요. 가령 보세요.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볼게요. 네. 모든 정책은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어떤 사건을 보고 아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마음이 움직여야지 밑에 있는 관료들에게 엘리트 관료들에게 저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짜봐 라고 지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윤석열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다만 이런 쪽엔 마음이 있죠. 네. 건설사들이 망해가요. 미분양 때문에. 거기는 살려야 되겠다. 정책 좀 마련해. 그거 다 사들인다며 그거는.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 망해가는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살 수 있는 마음은 윤석열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거기 넣고. 그렇죠.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로 계속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들을 살릴 마음은 윤석열에게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차이예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음을 먹게 만들어야겠네. 마음을 먹게 만들어야죠. 이 가장 마음을 먹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들이 계속해가지고서 이거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대책위가 구성됐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천의 미추홀뿐만 아니라 동탄 또 뭐 각 지역에서 지금 이게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네. 대책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안은 어떤 겁니까? 크게 10가지 제시했어요. 원래는 대책위가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했다가 지금 전국으로 지금 단위로 새로 워낙 했습니다. 공범에게 좀 사기 사건에 당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 잘하셨어요. 네네. 10가지 요구안. 전세 사기 해결 방안 범정부 TF 구성해라. 네. 이거 되게 당연한 게요. 지금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하다 진짜. 네. 예. 두 번째가 전면적 실태조사 피해 유형 지연 대책 수립해라. 이것도 첫 번째랑
맞춰서 나온 거고요. 전반적인 요구 사항이네. 네. 워낙 안 돼 있다는 거네, 아예. 예. 그냥 뭐 식당을 차리면은요 국자부터 해가지고서 다 구입해라, 알아봐라, 뭘 구입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되게 그렇지, 말이야. 기본적인 거예요. 이야. 예. 그리고 피해주택 경매 일시 중지해라. 이건 너무 급한 거죠. 일단은 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는 아니, 거잖아요. 뭐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금융 지원 강화해라.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은 지금 계속 이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 해결해라. 네.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해라. 이건 특별법. 국회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핵심을 발의했습니다. 채권 정부가 사들여 가지고서 부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아까 발의를 했습니다. 구수장님 말씀하신 거. 네, 맞습니다. 네. 국회에서 좀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네. 네. 그다음에 경매 시에 경매에서 이제 위에 선순위 채권자들을 돈을 다 주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주잖아요. 네. 그럼 당해세, 그러니까 거기에 부과된 국세 등을 먼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공매죠, 그게. 네, 경매 공매. 네. 그렇게 되면 그 위에 거 먼저 가져가지 않도록 좀 해줘라. 그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정부가. 그건 캠코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그냥. 네,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상속재산 관련해 가지고서 예. 공공 개입해라.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설명은 못 드렸는데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세 사기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건물주가 그러니까 바지 임대인을 세우고 나서 그러니까 손을 털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나 얼른 보도되던데. 네, 그래서 그 바지 임대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소유권이 붕뜬 상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내놨고요. 아, 이거 한동훈 빨리 법무부에서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수사하지 뭐. 그건 뭐 맞습니다. 다른 것만 수사하고 말이지. 예. 근데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가해자 강력 수사하고 처벌해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만 해놨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래서 소유권 같은 것들이 붕 뜨면 이게 빌라잖아요. 아. 그러다 보면은요 누구도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슬럼화되는 문제 등이. 아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피해자 있을 때 한두 가지나 서너 가지를 딱 집약해서 얘기하거든. 네. 이건 전체를 다야. 네. 하나도 없다는 거지. 지금. 마지막도 그래요. 피해자 의견 반영해라.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네, 처음부터 새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죽 어느 정도의 상태냐면 아까 네. 동탄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부에서 피해 조사를 안 하니까요. 삼성전자 이제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탄에서 예. 삼성전자 직원들이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섰어요.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동탄이 삼성전자 거기도 해먹었구만 이 전세 네. 빌라왕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거기에 출퇴근하기 셔틀버스 다니는 곳이니까요. 뭐 어떻게 산들 어떻게 삼성전자 직원들 그러니까요. 난리 났구나 진짜. 삼성전자가 나라가 안 움직이니까 국가가 안 움직이니까 그냥 회사가 움직이기 아, 시작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사실 아까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유 국회도 더 빨리 움직였을 때 이 말씀하셨던 게 예견됐던 일이에요. 사실 제가 채권 매입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말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뻔하다 이거 터진다. 그리고 이미 터지고 있었고요. 저는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있었고요. 이거 분명 더 크게 터진다 이거.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피해자들 목소리 좀 한두 가지 좀 전해 주십시오. 뭐 피해자들 목소리는 다들 그런 거죠. 전 재산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요. 뭘 잘못했어요? 개인으로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와가지고서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하지만 가격을 위조하는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을 위조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인이 그거를 파악하고 들어갑니까? 특히 공인중개사랑 짜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맡게 됐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채권 매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시민들, 많은 전문가들이랑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재정 문제였어요. 그렇지. 네. 근데 제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은요. 이 젊은 친구들 이렇게 인생 초반부터 망가지게 해가지고 스택 꼬여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들 돕는 비용에다가 사회적 비용들 다 감안하면은 지금 여기서 빠르게 막는 게 더 싸게 막는 겁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보세요. 청년 3명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서 안 돌아와요. 얼마 주고 살릴 수 있는데요, 그 친구들. 빨리 움직여. 이건 돈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지금요. 아니 그게 날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매번 강조하시지만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는 경영 돈입니다. 운영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거는 주택을 취득해가지고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면서 훨씬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네. 평상시에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집가 막 오르고 막 이렇게 빌라 가격도 비쌀 때 네. 그걸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겠다고 정부가 매입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지금 이때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봉기 수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논의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시고 네네네. 그럼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드리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 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